2023년 1월 5일 타로 카드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6분이 올려주신 거 하나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권미경 선생님 순서는 무슨이고 이렇게 하나씩 해드릴게요. 권미경 선생님께서 물어봤습니다. 명리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나? 정답. 에이스 오브 소드. 뭐예요? 에이스 오브 소드. 검을 들고 있죠? 검을 높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제 승승장구, 기선제압, 뭔가 활로를 트는 거죠. 자신감 있게 나가면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중간 카드가 문제예요. 결론은 좋아요. 결론은. 근데 중간 카드가 어떻게 돼요? 세븐 오브 완즈. 아슬아슬하죠. 뭔가 막아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뭐가 안 되는 건가 하면 6개의 완주가 치고 들어오고 있어요. 이 소년을. 여기서는 권미경 선생으로 보는 겁니다. 이 인물은 권미경 선생의 내적 자아로 소년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여섯 개의 화살이 치고 들어옴으로써 힘들어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려고 그러면 고객과 잘 래퍼가 형성돼 가지고 교류가 돼 가지고 상담해야 되는데 이 고객들이 내담자들이 함부로 얘기하고 좀 그냥 자기 주관대로 그냥 질문을 던지고 드리려 하지 않고 떠들려고 하고 너무 이러니까 상담사로서 고달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카드가 좋게 나왔어요. 그죠? 이 카드는 마법사로서 주관을 갖고 열심히 배우고 신용호도 되고 여기 선생님이 되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명료 생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 마법사 같이 능력자로서 강의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교육 쪽으로 가면 좋다는 거예요. 교육 쪽으로 가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은 천천히 키워나가고 실력을 그리고 교육 강사 강의 이쪽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 더하면 1 플러스 7 플러스 1에서 9 은둔자가 나오기 때문에 좋다고 할 수 있죠. 그죠? 예, 교육자 카드예요. 그래서 우리 권미경 선생님은 은둔자로 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나? 지금 당장 돈은 안 돼도 이쪽으로 활로를 트시면 좋다는 거죠. 이 지팡이나 에이스 오브 소드나 이 지팡이나 같은 겁니다. 다 같은 겁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권미경 선생님 질문 있으면 질문 주세요. 네, 선생님 첫 번째 카드가 결과인가요? 첫 번째 카드는 현재 상황. 두 번째 카드는 불안, 마음의 불안, 문제점. 세 번째가 결론입니다. 결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대충 아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매니아님 거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앞으로 아들과의 관계가, 아드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죠? 끝을 잘 봐야 돼요. 항상 끝이 중요한 겁니다. 결과. 어떻게, 가정적 분위기로 돼 있죠? 네. 아들과의 관계가 가정적으로 행복한, 이 빨간 지분이 있어서 문제는 있지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좋은데, 이 투검이 의미하는 것은 뭔가 내분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아들 입장에서는 아빠하고 어머니가 되겠죠. 그죠? 아빠하고 엄마. 갈등을 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들의 마음이에요. 이게 해결이에요. 이게 해결. 이게. 그래서 이 월드 카드는 You are the one, We are the world. 우리는 하나다. 그러니까 무슨 서로 간의 하모니와 통합 이걸 의미하는데 또 한편으로 이거는 2번이에요. 2번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고위여사제입니다. 이 여사제. 즉 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여사제는 문제가 있는 카드예요. 근데 이 21번 요 카드는 21번으로서 둘 더하면 3번. 네, 3번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왕제. 여왕제. 그렇죠, 선생님. 그래서
여왕제적인 엄마가 필요한 거죠. 이 아들의 아, 입장에서는. 네. 가정적인 엄마. 그죠? 네. 네. 이건 아니고, 이 여자도 아니고, 이 여자가 돼야 된다, 이게 3번. 그래서 이게 새로운 엄마가 와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좀 꾸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색깔이 다른 거예요, 이게. 아시죠, 그죠? 어떤 색깔? 예. 한 사람은 우리 매니아님이 되는 거고, 매니아 선생님 되는 거. 요 여자는 파란색 옷을 입었지만 속은 뭐예요? 갈색이죠? 키워드릴게요. 자, 갈색이죠? 네. 자, 갈색이죠? 속이. 예. 예, 갈색은 뭐예요? 이거죠. 이 여왕색이죠? 예, 여왕제 갈색. 이제 아시겠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죠? 그래서 타로 카드가 이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자, 질문 주세요. 우리 매니아 선생님. 더 예, 궁금하신 없습니다. 예,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김도현 선생님 거 볼게요. 타로 잘하신다. 단순하게 물었는데 명쾌하게 나왔어요. 뭐예요? 은둔자 나왔죠? 은둔자는 네. 피크닉 저 신용호 선생도 되고 우리 김도현 선생도 돼요. 자, 우선 봐봐요. 이게 역방향 나왔죠, 둘 다. 그죠? 그죠? 네. 현재 상황, 네. 문제 상황이 다 역방향이야. 이건 뭐야? 지금은 의미가 없어. 별로 안 돼. 시력도 안 되고 뭐 다 안 돼요. 준비도 안 됐고 뭐 다 안 돼요. 그죠? 역방향 났으니까 여행자답지도 못하고 이 두컵 마법사답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둘 다 아니에요. 근데 이 은둔자가 떴으니까 끝에 은둔자에 의해서 이 카드들이 다 정방향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마법적인 리딩인데 이 은둔자가 도사거든요. 그죠? 그래서 3 플러스 9 플러스 9 하면은 3이 나오는데 이 3은 정방향이에요. 업으로 나오는 거예요. 업으로. 정방향. 이 카드가. 그러니까 타로 잘할 수 있어 없어요? 돈 많이 번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네, 어떻게, 잘하겠네. 예. 이게 타로의 비법인데 타로는 상담사가 마법을 걸어가지고 해석해주면은 그대로 됩니다. 확률이 높아요. 왜? 타로 상담사가 법력이 있고 어떤 마법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은 복을 써가지고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주고 기원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타로가 사주보다 좋은 점도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죠? 이 법을 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 상황을 이 은둔자의 힘으로 정방향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고요. 그래서 변화를 가져다 주는 힘이 있다고요.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그냥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힘들다 그러지 말고 이 은둔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은둔자 같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스승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변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렇지만. 아시죠? 그죠? 그리고 보급 비법으로 이 여왕제가 은둔자로 변합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돼 있죠. 역방향으로. 근데 요 커튼 뒤를 타고 이렇게 터널을 뚫고 나가면은 이렇게 변신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 커튼에 요 마법의 이게 연금술 커튼인데 마법의 커튼이에요. 커튼. 이 여자가 이쪽으로 탁 들어가면은 은둔자가 돼서 나옵니다. 이게 마법사예요. 이 남자가 마법사.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은둔자가 끝에 나오니까 끝 카드가 거의 50% 이상을 차지해요. 그 중간에 25 정도, 여기 25 정도. 그죠? 끝 카드가 중요하니까 항상 끝 카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김대훈 선생님 있으면 질문 주실 거 있으면 주세요. 선생 역할도 할 수 있고 잘한다는 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직장 다니셔서 안 들어오셨나 봐요. 예, 나중에 확인해 보시라고요. 이거는 네. 선생 역할 잘합니다,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정미 선생님, 금년 신수. 자, 이거 어렵게 나왔는데 이건 정방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는 화려하게 그래도 그런 듯 잘 지냈다는 거예요. 과거가. 과거 위치니까. 과거예요. 과거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왜 이렇게 역방향으로 나왔을까요? 자, 하나 알려줄게요. 사람이 바뀌었나? 지금까지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별로 실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민님이 살아온 인생 중에서 최근 과거가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그냥 그 실속이 없어. 실리를 못 추구한 거야. 돈도 많이 못 벌었고 뭐 예를 들어서 장사를 했다면
그리고 공부를 했다면 많이 공부를 못했고, 뭐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실속을 못 차린 게 이 카드예요. 아, 완전. 4번. 예. 왜 그런가 따져보니까 이 정민님이 지금 계신가요? 네, 예. 지금까지 이렇게 타로 상담이나 사주 상담을 하시고 계신가요? 네. 예. 아니, 사주만, 사주만. 타로는 지금 처음, 네. 겉은 차려놨어도 실속을 못 차리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런가 따져봤더니 검이 거꾸로 들고 여기도 검 나와요. 뭐예요? 검은? 검은 자신감. 또 하나 자존심, 자긍심. 그리고 실력.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좀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이게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한테 뭔가 전하는데 저걸 잘해야 돼요. 여기 보면 사건 보면 자, 이게 크게 보이니까 좀 보이실 거예요. 여기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한테 뭔가 주려고 그래요. 뭔가 대화를 하려고. 근데 이 검은색 막이 차단돼 있어가지고 이게 소통이 잘 안 돼. 이 사람의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입장.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소통이. 뭔 얘기예요? 상담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이 사람이 듣지 못하고 이 사람이 질문을 해가지고 내담자가 고객이 질문해가지고 상담사한테 물어봐도 상담사가 대답을 못하거나 딴 얘기하거나 이 사람이 질문을 잘못하거나 이런 식으로 래퍼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여태까지가 좀 고달픈 거예요, 선생님이. 잘 들어주고 잘 상담해주고 이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돼가지고 많은 말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의사소통, 교류. 이해되시나요? 네, 그게 약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 정민 선생님께서 검을 내려놓고 나는 말하지 않고 당신이 좀 얘기해봐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래가지고 귀를 열고 많이 들어줄수록 이렇게 이 카드가 성립되려면 역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막이 사라집니다. 역방이 돼야지. 그래서 이게 막을 풀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 상태가 돈을 벌 수 있고 손님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시겠나요? 네, 선생님이 자존심이나 에고나 자신의 어떤 그 말하는 힘을 우선 내려놓고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 걸 잘 들어주고 경청하면 고객이 내 말을 다 이해해주고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좋다. 그러면서 또 이 사람도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려고 할 겁니다. 아시죠? 그죠? 그렇게 네, 될 때 이제 좋아지는 겁니다. 4 플러스 13 플러스 4.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몇 나오죠? 10이 나오죠? 그죠? 20일 나오지만 10이 나와요. 행맨 카드가 걸려 있어요, 이게. 행맨.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고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시죠? 그죠? 네, 선생님이 좀 희생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기간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그러면 이거는 네. 많아야 1년이에요. 1년만 아, 희생하고 내가 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면 손님도 많아지고 좋아져요. 아마 타로가 다 완성이 되면은 1년 정도 되면 완성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면 이게 행맨이 역방향이 될 겁니다. 풀릴 겁니다. 아시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홍현현 선생님. 자, 홍 네. 선생님 거. 자, 꽃일과 관련하여 힘든 인연 문제를 잘 정리하게 되나. 그죠? 맞죠? 그죠? 네. 자, 네. 물상법으로 이 카드는 꽃이 들어있나요? 없나요? 여기. 꽃이. 있어요. 해바라기. 해바라기. 예, 꽃이 네. 있죠. 요 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꽃집하고 인연이 있다는 거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빨간 장화에 빨간 머리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선생님이 일하는 곳에서 이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아를 갖고 있죠. 아시죠? 그죠? 네. 이거는 좀 상당히 어려운 그 카드인데 이 마군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나쁜 짓을 하는 그 정체할 수 없는 자아가 있는 사람. 이제 이해되죠? 홍연 선생님 뭔 얘기인지, 그죠? 네. 당사자는 네. 이해가 갑니다. 당사자. 네. 예,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다 생 거예요. 이게 문제일치에 떴기 네. 때문에. 네, 맞아요. 예, 나중에 또 이것도 설명할 때가 올 겁니다. 한 몇 개월 지나서. 그 다음에 네. 이거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단절.
오, 돼야 단자. 절대 말하지 않으면 이게 몇 월이에요? 날짜로 완지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이에요, 완지는. 완지는 봄이에요. 그리고 여름은 컵스예요. 그리고 가을은 소드예요, 검이에요.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겨울은 펜타클이에요. 그래서 봄에 완지가 한 8개니까 중간봄. 그러니까 초봄이 아니라 말봄이 아니라 요 중간봄. 그러니까 2월, 3월, 4월이면은 3월 정도. 그죠? 3월 네. 정도, 3월 중순 전. 그죠? 네. 이때쯤이면은 좀 정리가 돼요. 좀 좋아져요. 아시겠죠? 그죠? 왜? 네네. 결과 카드니까. 결과 카드. 이 결과를 꼭 보셔야 돼, 결과. 문제는 이 사람 때문에 문제인데, 이 결과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조언도 되고. 말을 섞지 마라. 대화를 단절해라. 아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면 더하지 않아도 되는데 한번 더 해봅시다. 19번 네. 플러스 7번 플러스 8번 1번 8, 16 하나적이죠. 1번 전차 갈등 7번. 그만둘까 갈까 전차가 나와있어요. 전차나. 전차는 그만둘까 일을 계속할까 힘들다는 거죠. 그죠? 그만둘까 말까 갈등 때리고 있는 이 두 스핑크스가 갈등이에요. 이걸로 가야 되나 이걸로 가야 되나 계속 다녀야 되나 그만 다녀야 되나 이것도 갈등. 됐죠? 그죠? 그리고 네. 내가 이 사람 편을 들어야 되나 그냥 이쪽 편을 들어야 되나 놓고 갈등 때리는 것도 될 수 있어요. 예, 검은 걸 들어야 되나 흰 걸 들어야 되나 흰 거는 좋은 사람 선 검은 거는 악 그죠? 내가 이 사람들 편을 들어야 되나 이 사람 편을 그럼 선생님이 당연히 흰 스피커에서 선택해야 되고 요 3월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3월 중순. 예. 또 질문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기 썬카드가 뒤집어져 있잖아요. 네. 역방향 그거는 상황이 저기 안 좋다는 거예요. 그 꽃에 대한 일에 대한 상황이 안 좋다는. 그렇죠. 그 집 분위기가 안 좋다. 예. 예, 꽃과 관련된 그 일을 하는 그 사무실이나 그 하우스 예, 거기가 안 좋다. 예. 됐죠, 네, 그죠?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회장님 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가장 어려운 거니까 뒤에다 놨는지. 자, 아드님과 회장님 있죠? 네. 그죠? 요 앞에 게 네. 회장님이에요, 아드님이에요? 회장님. 요 뒤에 있는 사람이 아드님이에요. 아들. 그죠? 선생님 마음은 이게 중간 카드는 마음도 돼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마음도 돼요. 마음. 우리 회장님은 마음속에서 아들이 좀 건장해가지고 노년의 나를 좀 이끌어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삶을 좀 여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회장님의 마음이에요. 네. 예, 아드님이 그랬으면 좋겠다는데 근데 아들은 이쪽으로 가 있고 엄마는 또 이쪽으로 가 있어요. 회장님은. 이거는 누구예요? 회장님이에요. 이건 누구예요? 아드님. 아들.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엄마하고 아들이 따로 노는 거야. 자, 봐봐. 잘 보세요. 이렇게 넣으면 여기에 이렇게 가 있고 이게 이렇게 가 있잖아. 그죠? 이거 아들이에요. 네. 이건 엄마고. 그죠? 그죠? 그래서 네. 아들이 무리수를 두면서 뭔가 사업을 하던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역방이 났기 때문에 어머니도 네.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보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살도예요. 남을 위해서 베풀고 좋은 일 하면서 사는 거. 그리고 건강을 챙기면서 사는 거. 그게 별카드거든요. 근데 역방이 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주 안 보고 있잖아. 이쪽을 보고 있고 이쪽은 이쪽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어머니는. 그죠? 네. 예, 그래서 서로 간에 답답한 거지. 그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사업이 잘 될까 그랬는데 더 해보자고요. 이렇게 아들이 이런 사업하는데 역반이 나니까 잘 될 리가 없죠. 지금 상황이 이 얘기죠. 예. 근데 10번 플러스 6번 플러스 17번 8번 15번 됐죠? 그죠? 러버카드 역방이야. 이거 왜 역방향으로 보냐면 다 역방향이잖아요. 이 두 개가. 그죠? 그죠? 네. 그래서 결과 결과가 카드가 역방향이라 그런가요? 그렇죠. 둘 다. 두 카드가 다. 그래서 러버 카드가 뒤집어져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걸 돌려놓을게요. 이렇게 이제 정방향으로. 자, 엄마하고 아드님하고 서로 잘 지내면서 중재하는 사람 있죠, 여기. 그죠? 네. 네, 이렇게 중재하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 중재자가 나타나서 보이지 않게
엄마하고 아드님을 중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제 리딩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보이지 않는 어떤 천사가 오던 하늘에 높은 신이 오던 그분들이 우리 어머니하고 아드님을 잘 융화시키고 조화시킬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이제 가시면은 이 아들이 사업에 있어서 어머니가 역할도 하고 또 아들도 따라오고 잘 될 거라고요. 아시죠? 그죠? 지금은 분리되어 네. 있지만 이게 가운데 카드가 마음이잖아요. 그죠? 어머니의 마음, 우리 회장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을 이룰 수 있게 이 러버 카드를 정방향으로 돌려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화합과 어떤 하모니 속에서 조화 속에서 잘 갈 겁니다. 됐죠? 그죠? 네. 예, 네. 그렇게 기원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네. 떨어져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통합된 이 하나된 마음으로 운명 공동체로서 같이 가는 이 러버 카드가 떠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죠? 네. 예, 그렇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되지만 이 기간이 러버 카드가 제모나이잖아요. 그러면 점성술에서 몇 월 달이냐면 3, 여기 6이니까 5월 달, 5월 20일에서 6월 20일. 5월 20일에서 6월 20일 정도가 분명히 뭔가 조짐이 바뀔 겁니다. 한번 기대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 이제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선생님들이 딱 보고서 아, 타로 카드 이렇게 보는구나. 자꾸만 그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선생님, 예, 제가 궁금한 게 한 게 있는데요. 예, 선생님 이제 어떤 건가요? 여기서 궁금한 게 아니고요. 네, 그 타로 이제 이게 놓는 방법이 네, 이렇게 지금 세 개 놓은 거는 내가 놓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알고 싶어서. 네, 근데 제가 상대방한테 오늘 한번 이렇게 이제 어제 배운 대로 엊그제 배운 대로 네, 노라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1, 2, 3 왼쪽부터. 네, 근데 저도 왼쪽부터 놓고 했는데 읽을 때는 저는 왼쪽부터 1, 2, 3 읽는데 상대방 거를 읽어주려고 하면은 이 1, 2, 3 1번부터 읽어줘야 되나? 상대방 질문자 거부터 여기가 질문자 방향으로 읽어주나요? 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상대방이고 여기 나야. 내 예. 거는 1, 2, 3으로 읽으면 돼. 정이든 여기든 그럼 업이든 상대방 읽어줄 때는 그리고 이쪽은 이게 1이에요. 이게 2고 이게 3이고. 그럼 1번이 뭐 네. 현재나 뭐 그렇죠. 이제 과거가 보여드릴게요. 되고 3번이 결과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두 카드가 떴어 이렇게. 오늘 헷갈리더라고. 이걸 잘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여기 이렇게 떴어요. 역방향이 정방향이에요. 이거는 역방향이죠. 그렇죠. 질문자가. 역방향이죠. 몇 번째 카드가 네. 역방향이에요. 1번 카드가. 그렇지. 요거는 정방향 3번 카드가 역방향. 역방향. 3번 카드가 역방향이죠. 그죠? 네. 그죠? 그럼 1번부터 읽어준다는 거죠. 상대방이 물었을 때. 그렇죠. 아, 자, 황제부터 예. 황제 역방향부터 읽고 이건 정방향 역방향이에요. 요거. 그거는 정방향이죠. 그죠? 그 역방향 정방향 역방향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황제 역, 바보 정, 여왕제 역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아시겠죠? 그죠? 1번, 네. 2번, 3번. 요거는 네. 역방향 리버스. 요거는 동그라미 정방향 업. 요거는 역방향 R. 됐죠? 그죠? 그래서 네. 이렇게 뜨면은 이 황제하고 여왕제 사이에서 한 명이 낑겨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카드예요. 이 남자가. 근데 둘이 비정상이야. 이게 역방향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비정상이고 오히려 이 바보가 정상이에요. 정방향이니까. 아들은 괜찮은데 아빠 엄마가 옆에 낑겨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거야.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겠죠? 그죠? 예. 예, 이렇게 해석하면 그 말이죠. 이걸 외우세요. 이 틀을 외우셔가지고 그 엄마 아빠의 속에서 한 아들이 고생하고 있다. 괴로워하고 있다. 그걸 아시면 됩니다. 네, 아시죠? 오늘 한번 그죠? 연습해봤는데 예, 어떻게 읽어야 될지 예. 이게 이제 내가 아셨죠? 있는 그죠? 방향으로 읽어야 되는지 예. 그래서 고민했어요. 이제 알았죠? 이거 틀을 네, 외우셔야 돼요. 네. 다른 분들도 요 틀로 외우셔요. 요 틀로. 요건 쉬우니까 요거는. 그죠? 네. 요거만 외우시면 돼요. 예. 선생님, 예. 선생님, 이 상대방 카드는 상대방 본인이 이 카드를 띄었을 때 이렇게 놓는 거죠? 그렇죠. 내가 뽑았으면 이거는 정방향, 역방향, 정방향이 되는 거야. 1, 2, 3으로 읽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대방이 카드를 직접 뽑았을 때 이렇게 그렇죠. 읽어주는 그 거죠. 사람은 이것부터 뽑아야 돼. 이게 1번, 2번, 3번으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죠? 그리고 카드를 중간에서 뽑거나 이러면 안 되나요? 꼭 위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빼야 상관없어요. 되나요? 어디서 뽑던
뽑고서 이제 덱이 있으면은 이 덱에서 뽑되, 어디서 뽑던 네. 뽑되, 뽑아가지고 놓을 때 여기가 1번이면은 1번 위치에 하나 놓고, 그 다음에 2번 위치에 또 하나 놓고, 3번 위치에 놓으면 되는데, 절대 다 놓기 전까지는 뒤집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네. 뽑자마자 뒤집어가지고 놓는데, 펼쳐보면 안 됩니다. 이 기운의 네. 영향을 봐서 이렇게 막 영향이 주기 때문에 뒤집어 놔야 돼. 그냥 그대로 엎어놓은 다음에 다 선택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펴야 됩니다. 이렇게 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절대 중간에 피지 마시라고. 이것부터 펴가지고 네. 막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됐죠? 그죠? 네. 네. 자, 이해 다 되셨나요? 네. 네. 예, 이제,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예, 저는 오늘 이제 처음 들었는데 이 카드를 이 많은 장 카드를 쫙 펴서 뽑으려면 제가 석 장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아무거나 뽑을 수 있나요? 뽑는 그렇죠. 방법 좀 알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카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쫙 있는데 이게 78장이에요. 그죠? 네네. 이제 섞을 때는 막 셔플링이니까 막 이렇게도 놓고 이렇게 놓고 막 그래서 막 뒤범벅으로 섞으세요. 아시겠죠? 그죠? 네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네. 이제 스프레드로 쫙 놓으세요. 78장을. 네. 그리고 나서 한 장, 두 장, 세 장. 순서는 상관없어요. 여기서 먼저 뽑아도 네네. 되고 여기서 먼저 뽑아도 되고 이렇게 뽑고 네. 이렇게 뽑아도 되고 중간에서 거 뽑아도 되고 아니면 중간 거 먼저 뽑고 이 앞에 거 뽑고 뒤에를 뽑고 이렇게 세 장만 뽑으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예. 이렇게 바로 놓인 카드가 어떻게 뒤집어서 아, 여기서 서플링을 이렇게 하잖아요. 엉터리로 막 손으로 아. 화토 섞듯이 막 이렇게 엉터리로 아. 섞으니까 이게 뒤집어지겠죠, 그죠? 어떤 건 뒤집어지고 아. 어떤 건 바로 섞고. 그래서 다시 여기서 아. 셔플링. 그래서 여기 놓고 여기서 뽑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오케이. 예. 자. 네네네. 다 되셨나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자, 오늘 수비학을 해드릴 테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하나씩 공부합시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건 별도. 1번부터 9번까지만 공부했는데 10은 이제 참고로 하나 넣은 거예요. 0이 들어있으니까. 자, 1은 자, 물상으로 보세요. 물상법. 자, 물상법이에요. 1은 전봇대가 되죠. 1. 그죠? 전봇대. 되나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이거는 네. 나라는 뜻이 있죠. I. 그죠? 아이.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봇대고 나니까 1이에요. 하나. 홀로 있음. 물상으로 이게 1인 하나라는 거 알겠죠? 고독하다는 네. 거. 그죠? 아시죠? 그죠? 고독하다는 거. 네. 2는 아라비아 숫자로 이렇게 돼요. 맞죠? 그죠? 이게 네. 아라비아가 아니라 이게 그리스 로마인가? 그죠? 그거.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네. 거기서 말하는 그 문자로는 이렇게 되고 이 3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맞죠? 그죠? 요 두 네. 개는 1 플러스 1입니다. 그죠? 분리. 나가 있고 너가 있다. 나가 있고 당신이 있다. 이제 둘. 대립관계죠? 그죠? 네. 네, 그래서 2라는 것은 대립을 의미하는 거예요. 3은 3개가 있으니까 이게 i가 3개예요. 이렇게. 다를 의미해요. 많이 있다. 그래서 3이라는 것은 많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많다. 이렇게 뭡니까? 물상으로. 4는 방향 표시할 때 우리가 지도할 때 4를 이렇게 쓰거든요. 이 지도에다가 끝에다가 여기다 4라고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예, 동서남북. 그죠? 그러니까 안정을 뜻하죠. 그죠? 동서남북. 안정. 그러니까 4개의 책상 다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정적이죠? 그죠? 이 책상 네. 있고, 그죠? 책상 있고 4개의 다리가 딱딱 있으면 안정적이다. 이건 빼고. 자, 그래서 4가 되는 거고. 5번은 잘 보세요. 5번.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네. 세워놓으면 이런 글자를 모양으로 만들어서 세워놓으면 여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하죠. 약간. 불안하죠. 5가 네.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요걸 세울 수가 없잖아. 불안하잖아. 딴 거는 1, 2, 3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데 요거는 5라는 글자는 왔다 갔다 해요. 요게 국자같이 생겨가지고 약간. 그죠? 요 밑에가 또 왔다 갔다. 이게 불안을 뜻해. 불안. 그래서 변화를 뜻합니다. 요거는. 물상. 아, 하나. 6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건 뭐예요? 네. 네, 임산부. 주거. 임산부. 임신부라 그러나? 임산부라 그러나? 임산부? 아, 임산부. 임산부. 아기를 뵀잖아. 그죠? 그래서 네, 6은 그러네. 가정적인 숫자예요. 꼭 아세요. 아기를 뵌 거. 임산부니까 아기를 뵀으니까 아, 가정적이다. 7은 생각하는 로댕. 딱 이렇게 생겼죠? 그죠? 7. 뭔가 생각하는 거죠? 여기 머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건 사색하는 사람이에요. 꼭. 그죠? 7이
꼭 뭔가 날카로우면서 좀 냉철하게 생겼잖아요. 숫자가 이렇게 꺽쇠로 돼가지고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생각하는 로댕으로 숙고한다는 거예요. 사색을 말해요. 팔은 어떻게 생겼냐? 동그라미가 두 개 있어요. 눈사람이죠? 눈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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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 밑에서 쌓고 또 쌌어. 축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쌓는다. 저축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돈을 많이 쌓아 올린다는 뜻도 있어요. 돈을 쌓아 올린다. 그래서 이건 저축적을 됩니다. 구는 머리가 크죠. 이렇게. 그죠? 그죠? 예. 네, 머리가 익었다. 네, 이건 지혜로움을 상징해요. 그리고 10번은 0이니까 마음을 비우고 다음 사이클로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1부터 9까지를 매길 수가 있어요. 물상법으로. 아시죠? 그죠? 자, 다시 한번 하면서 이제 수의 본성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검은 걸로. 1번. 자, 1번은 뭐예요? 독립. 불러보세요. 독립. 절대. 홀로. 절대. 요런 단어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죠? 별 의미가 없어. 1번이 절대도, 뭐 2번도 절대라고 막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오바. 약간 벗어난 거고. 독립, 홀로서기. 이런 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시작. 그렇죠. 시작. 출발. 또 한 두 개만 더 불러보세요. 우두머리 있죠, 우두머리. 우두머리. 외롭다. 그렇죠, 고독. 이런 네. 식으로 찾아가시면 돼요. 2번은 뭐예요? 대화. 분리. 균형. 이 균형은 마지못해 하는 균형이에요. 대화와 분리를 해야 되니까 균형을 잡는 거예요. 이 분리가 가장 중요해요. 이원성. 갈등. 또 뭐가 있을까요? 대립. 그렇죠. 대립이죠. 대립 있다. 자, 그리고 3번. 자, 많다. 풍요. 또 선생님들 해보세요. 3. 협력되죠. 협력. 그죠? 욕심. 네, 또 뭐가 돼요? 욕심도 되나요? 욕심은 2번도 욕심 있고 1번도 욕심 있고 다 욕심 있죠. 그죠? 네. 예, 그래서 협력. 그 다음에 3번은 돈 많다. 예, 돈 많다. 그렇죠. 돈도 되죠. 돈과 부. 그죠? 돈과 부. 그리고 또 뭐예요? 풍요를 말하니까 그런 거예요. 복이 있다. 완성은 이제 구가 좋죠. 그죠? 구가 완성. 그죠? 3은 부분 완성. 중간 정도에서 완성. 그잖아요. 그죠? 그리고 3이라는 것은 이제 협력 모드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좀 화기애, 그걸 뭐라 그러죠? 좀 즐거움, 풍부함. 그렇죠. 그런 것도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 응용을 하셔야 돼요. 낙관. 물질에 대한 즐거움. 이런 것도 되고. 그죠? 이렇게 응용을 하셔야 돼요. 이걸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해가지고 자꾸만 이게 순발력 있게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요. 4번. 안정. 그렇죠. 안정. 질서. 사계절. 사계절은 좀 멀잖아. 이게 중요한 것만 쓰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것만. 사계절도 되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사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예요? 명령. 안정. 명령. 질서, 명정.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권위. 그죠? 그리고, 보수적. 그리고 이게 황제거든요. 황제.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됐고. 그 다음에 제가 나눠드린 그 PDF 파일도 나오니까 그걸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중요한 뜻. 변화. 엄청 중요한 거죠. 그죠? 비바람. 움직임. 비바람이 분다. 그죠? 폭풍우가 분다. 자, 참고로, 우리가 쫄딱 망해가지고 개인 파산을 했어. 지하철 가면은 파산 신청하라고 막 나오죠. 지하철 가면 여기 선정 문구 있죠.
거기 보면은 파산 신청을 하십시오. 뭐 이렇게 개인 회생하십시오. 이렇게 나올 때 전화번호가 5가 엄청 들어갑니다. 좀 많이 봤어 이거. 5에 뭐 이게 다 파산 신청을 복구해 주는 거예요. 파산 신청. 이거 뭐예요? 구도. 그러니까 이렇게 망하는 카드가 이거예요. 변화, 이동수, 역마살, 이동하는 거. 아시죠? 그죠? 이게 5가 관련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네. 예. 네. 그 다음에 6번은 이건 뭐라고 했어요? 임신이니까. 산부 임신. 가정적이니까 가정. 결혼. 그렇죠. 결혼되죠. 그리고 양육. 양육은 뭐예요? 희생, 헌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죠? 땅땅땅. 7번. 이게 가장 가정적인 카드 숫자니까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잘 살려면은 행복하려면 6이 있어야 돼. 저기 생년월일에. 선생님들 생년월일 딱 적어놓고서 무슨 숫자가 있나 이따 보세요. 그럼 그 숫자가 있으면은 그거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삶에 6이 있다. 그러니까 2006년에 태어났다. 그럼 얘는 6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태어난 애들은 가정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잘 살려고. 아시죠? 근데 7번이 있는 사람은 좀 달라요. 사세, 숙고, 내면 성찰. 이런 카드예요. 그죠? 타색, 숙고, 철학. 그죠? 팔을 굽혀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머리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6이 잘해요? 7이 잘해요? 7번. 7번이 잘하죠. 그죠? 8번은 뭐예요? 자기야. 눈사람. 아니 왜 이래 일찍 오나? 자, 처음부터 신발 좀 먹고 무슨 신발? 저 노상이야. 순수하세요. 마이크 좀 꺼주세요. 뭐였지? 뭐였다. 자, 저축, 싸움. 그 다음에 뭐예요? 축적. 재정. 네, 그럼 뭐라고요? 재정. 계정? 계정이 뭐예요? 재정 돈. 재정. 돈. 아, 이거 누군지 모르겠네. 박서연 선생님. 누가 그러신지 모르겠네. 박서연 선생님요. 박선생 선생님. 됐어요. 자, 저축, 싸움. 이거 쌓는다는 거예요. 축적한다, 재정한다, 돈. 그죠? 부를 의미하죠. 그래서 8이 숫자가 없으면은 돈복이 좀 없는 거예요. 양력 기준이에요, 생년월일. 양력 기준. 이따 해드릴 거예요, 이따. 자, 9번. 뭐예요? 머리가 이근, 지혜. 다 아시죠? 경기죠? 9번. 은둔자예요. 그죠? 결말, 결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아시지만 이 수가 이제 진화한다는 걸 알 거예요. 자, 1번에서 2번으로 진화하고 3번, 4번, 5번 이렇게 진화를 해요. 18, 9까지 0으로 하자고요. 자, 1번은 씨앗을 준비해서 여기서 뿌립니다. 2에서. 3에서 키워요. 3에서 키워. 4에서 안정화시키고 이제 잘 이제 갖고 오는 거예요. 5번 때 비바람이 붑니다. 비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힘들게 해. 그 다음에 이때 6이 때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네. 다시 이제 안정화되는 거죠. 그죠? 7번 때 이제 수하는 거예요. 추수를 할까? 추수. 사유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8번은 이게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쌓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9번은 뭐예요? 이제 끝. 이때는 마무리. 그 다음에 여기가 휴식. 0이니까 휴식. 그래서 봄, 여름, 여기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추나 추동이 수에도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흐름대로 이제 자기 숫자가 앞에 게 많은 사람들은
좀 젊고 어리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빗수가 많은 사람들은 이 9까지, 6에서 9까지, 0은 아닙니다. 0도 포함될 수 있지만 9까지, 6에서 9까지. 이 뒤에 있는 숫자가 많으면 생년월일에 좀 어른스럽게 살려고, 노숙하게 살려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신성수는 이제 수의 종류를 보면 신성수는 1, 3, 5, 7, 9, 세속수는 2, 4, 6, 8, 10입니다. 신성수는 뭐예요? 플러스, 남성수, 그럼 마이너스. 정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짧게 보면 돼요. 자, 여기까지 질문을 하세요. 중요한 거는 선생님, 예, 2번이 아까 씨앗다며 2번이 뭐예요? 뿌림, 죄송하지만. 씨앗을 뿌린다. 뿌린다. 어.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나요? 네. 예, 다들 이해됐죠? 자, 선생님들 생년월일을 적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나가죠. 자, 1970년 12월 14일. 제 생일이에요. 양력입니다. 자, 적으세요. 종이에다가. 자, 시간 드릴 테니까 종이에다가 양력으로 1900 몇 년 이렇게 쓰시라고. 그리고 12월이면 12월, 1월이면 1월. 양력으로 14일 이렇게 쓰시라고. 자, 다 썼으면은 한 5초 드릴 테니까 다 쓰시라고. 다 썼어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수의 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수의 컴포지션, 합성. 자, 이걸 다 더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너무 많으니까 4개씩 더해요. 2개씩, 2개씩. 그래서 앞부분 이걸 더하면은 1 플러스 9 플러스 7 플러스 0입니다. 요거 더하면은 1 플러스 2입니다. 요거 더하면 1 플러스 4예요. 그럼 요걸 다 더하면 몇 나와요? 불러보세요. 몇이에요? 25. 아니죠. 17. 다시. 그렇죠. 17이죠. 아, 이게 20. 0이에요, 0. 7. 그죠? 17. 0이에요. 27. 그 다음, 요거는, 3. 3. 요거는, 5. 그렇죠. 그럼 요거는 너무 크니까 줄여요, 또. 8로. 그러면 8, 3, 5죠? 그죠? 네. 네, 요걸 다 더해보세요. 8, 3, 16. 16 나오죠, 그죠? 이것도 더하면 네. 1 플러스 7. 6이니까 7이죠. 제 숫자 7은 이 다에서 나온 숫자 양력 생년월일 다 더해서 나온 7은 선천수입니다. 제 7이에요. 선천수가.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뽑아봐야 돼. 그럼 나는 뭐라고요? 신용호는? 신용호 선생은 7. 뭐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전차. 전차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죠? 전차가 네. 제 선천수에 해당하는 타로 카드입니다. 전차.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고 우선 선생님 거 해봐요, 다. 그럼 뭐 나오나? 1부터 9까지 해야 돼요. 1부터 9까지 해야 돼요. 그 이상 수는 다 줄여야 됩니다. 요거를 줄여야 됩니다. 자, 다 더해보세요. 안 되는 사람은 분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확인이 안 되는 사람. 어렵다. 좀 도와달라. 그러면 제가 해드릴게요. 1984년 잠깐만, 한 분씩. 지금 19, 63. 63. 63은 10이 나오면 1인가요? 자, 요거는 빼버려요. 9는 더해도 똑같으니까. 빼고. 더하면 9죠? 빼버리고 1 나오죠. 그죠? 그죠? 네네. 네. 그 다음 또 1984년. 1984년. 자, 보세요. 9는 빼버려요. 18, 9죠? 빼버리고 4. 3. 이렇게 노하우를 얻으셔야 돼요. 그 가감하는 방법을. 선생님, 1959년. 1959년. 그죠? 네. 9, 네. 9, 6 나오죠. 그죠? 선생님, 네. 1957년 선생님. 1957년. 예. 자, 저는 지워버려요. 아직 1 플러스 5 플러스 7이죠? 그죠? 그잖아요, 선생님. 몇이에요? 네, 선생님 9라는 숫자는 4. 빼는 거네요. 아무리 더해봤자 9는 없어져요. 1 나오니까. 9에다 2를 더해도 2 선생님 나와요. 4입니다. 네, S식이죠? 3이니까 4 나오죠. 4. 선생님 예. 1964년이요. 7월 9 아니 1964년 8월 16일. 다 해드릴게요. 9는 빼버리고 요거 하면 몇 나와요? 2 나오죠, 그죠? 8 나오고 7 나오고 요거 더해보세요. 17, 17, 그죠? 8. 그렇죠, 8이에요. 8. 8은 뭐냐면 힘카드예요, 힘카드. 요거. 저기 선생님
이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계속 제가 이해가 안 설명드릴게요. 다시 가요. 설명드릴게요. 자, 9는 더 이가. 이상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려요. 9는 다 지워버려요. 자, 네. 9에다가 1 더하면 몇 나와요? 1 나오죠? 10. 10이니까 1이에요. 에? 1 더하면. 잠깐만요. 네, 요거. 9 10이잖아요. 플러스 1이 1이라고. 10이니까. 10이니까 요거 10을 더하면 1 0은 나오죠. 날려. 1 2만 더하기 하는 0은 1이라고. 아, 1 다시 더하기 해주세요. 0은 1. 그냥 그대로. 11. 11은 1 그럼 플러스 1. 생일이 1 플러스 18이면 1 플러스 8은 9인데 그건 또 0인가요? 아니, 9까지는 끝이에요. 그 9는 만들어놔야 돼. 살려야 아, 돼. 9는 생일이 9면은 9까지는 남겨야 돼요. 홀수가 그럼 나오면은, 그러니까 홀수 하나만 되는 거는 남겨놔야 돼요. 1에서 9까지는. 그게 끝이야. 18이니까 그냥 9는 놔둬라. 그렇지. 그걸 지워버리면 안 되지. 1도 지워버리면 안 되고. 그냥 그건 끝이에요. 거기서. 됐죠? 그죠? 선생님, 네. 이 생일은 전부 음력으로 하면 절대 안 되고 양력으로 해야 되나요? 음력으로 하는 거는 이제 고수가 되면 하는 거고, 지금은 양력으로 하세요. 다. 네. 음력으로 하는 건 비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네. 의미가 없고 지금은 양력으로 그럼 하는 네. 거예요. 제가 선생님, 1963년 5월 18일이면 1900, 1963년 5월 18일. 5월 18일. 예. 그죠? 그러면 1 지워버리고, 나오고 지워버리고, 63. 6이에요. 그러니까 1 나오죠. 5. 예. 육. 6. 예. 그럼 6인가요? 네. 그렇죠. 잘 뽑네. 네. 선생님도 잘 뽑네. 자, 모르는 분, 안 된 분. 안 된 분 있어요? 쌤님. 예. 아니, 쌤님. 네. 아, 그러면은 음력, 양력으로 하면은 57년생이고, 음력으로 하면은. 음력은 하지 마시라고. 음력은 1년 후에 하셔야 돼. 1년 후에. 지금 하지 마세요. 음력은. 양력으로 지금 하세요. 하지 말라고요? 음력은 하지 마세요. 양력으로. 선생님, 아. 10 나오면 1인 거죠? 예? 몇이라고요? 10 나오면 1인 거죠? 그렇죠. 63년 5월 22일이면 10 나오나요? 1963년 5월 22? 5월 20? 예, 22. 22. 8. 그러면 지우고 1, 나와요. 5, 22? 4, 1이네요. 1 나오네. 그죠? 1. 맞아요. 제대로 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음력을 쓰긴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가 다 미국의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태양력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양력을 쓰시라고. 양력. 그걸 타로는 미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출생한 나라에서 기반으로 해가지고 보는 거니까 양력을 보시라고. 아시죠? 그죠? 네. 쌤님. 네. 선생님, 네. 여러 가지 생년월일을 가지고 선생님이 빠르게 말씀하시니까 네.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 숫자가 이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인지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녹화한 거를 다시 틀어봐야 돼요. 나중에.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선생님 건 몰라요? 우리 지금 질문하신 분. 아니요, 저는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1957년 같으면 9는 빼고 1957년. 1하고 5하고 7하고 더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건 빼고. 예. 그럼 13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1 플러스. 13인데 1 더하기 3을 해가 4로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건 4가 됩니다. 아, 그러면 생일이 11월 7일이다. 그러면은 11월 7일. 요건 2. 요건 그치. 7. 7.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을 해가 더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더하면 되죠. 그러면 4, 2, 6, 22, 13이네. 그죠? 또 4 나오고. 예. 선생님은 황제입니다. 그 선생님 성격 그대로 나오네. 황제. 아, 그래요? 황제 딱 나오네. 이거 황제네. 그러니까 이런 분이 황제라는 거 아시면 돼요. 우리 선생님. 선생님 성함이 뭐예요? 박서연입니다. 박서연 선생. 네. 예. 자, 이렇게 황제 스타일이 이런 분이라는 거 아시면 돼요. 좀 전에 6번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가정적이죠. 굉장히 가정적이죠. 집을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6번이죠. 그죠? 임신. 네, 맞네. 예. 5번은 어떤가요? 예, 잠깐만 한 분씩. 5번은 어떤가요? 5번이요. 5번 해드릴게요. 예. 네. 자, 5번. 여기 있잖아. 교황. 전통을 수호하고 가정적이되 좀 쾌락과 즐거움과 어떤 희로애락을 좀 즐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그 캐릭터예요. 예, 맞네요. 네, 맞죠, 그죠? 선생님 1번부터 좀 해주세요. 그래요. 자, 이제 대충 아셨죠, 그죠? 네. 자, 이제 다 해가지고 이제 1번부터 9번까지 쫙 해드리면 되죠. 자.
자, 9명이 있죠? 캐릭터 강의죠? 네. 자, 1번은 뭐예요? 마법사죠? 마법사. 네. 지금 아까 제가 수의 본성을 설명할 때 설명했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독립적인 걸 좋아하고, 아시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간섭하는 걸 싫어하고, 그냥 혼자 프리랜서건 자영업이건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고, 자기의 능력과 끼를 발산하는 기술자들, 전문가들. 아시죠? 그죠? 의사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 좀 고독하죠, 대신. 그죠? 네. 나름대로 고독이 있는 거죠, 캐릭터가. 자, 1번, 2번 누구예요? 1번. 정인숙이요. 예, 이경희 선생님? 정인숙이요. 아, 정인숙. 정인숙 선생님? 아, 좀 네. 고독할 수 있으니까, 좀 선생님은, 삶을 사람들과 좀 교류하는 게 좀 필요해요. 아, 고독을 즐깁니다. 그렇죠. 즐깁니다. 조용한 거 좋아요. 어쩔 수 없어. 자, 우리가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를 바꾸려면 안 되고, 캐릭터를 바꾸려면 안 돼요. 바꾸지 마세요. 그 캐릭터를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업그레이드. 네. 더 키우시라고. 능력, 장점을 네, 더 살리라고. 감사합니다. 예. 대신 친구를 누굴 둔다? 2번 두면 좋아요. 3번이나 이런, 맞죠? 이렇게 친구. 네. 예, 이런 사람들을 두면 좋아요. 좀 싸우긴 한데 2번하고 1번은 이제 궁합적으로 싸우긴 하는데 3번은 좋죠. 3번이 재정적으로 도와줘요. 1번 돈으로. 2번은 조언을 하는데 나도 똑똑한데 뭐 너가 조언하냐? 그러니까 너는 그냥 옆에 있어가지고 같이 내가 잘하는 걸 서포트만 해라 그렇게 하는데 서포트 안 하고 또 수다 떨고 계속 조언하고 간섭하고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 여자가 좀 꼴 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네. 나중에 궁합도 해드릴게요. 조금씩. 자, 2번인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2번은 뭐예요? 영성가. 지혜로운 사람. 명상 지도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윗바사나 명상이나 이런 명상 참선하는 사람들 찾아가잖아요. 여자들은 거의 다 이거 갖고 있어. 숫자. 이걸 떨어져요. 제가 아는 사람도 이걸로 많이 떨어져요. 2번으로. 나쁜 거냐. 이 여자가 타락을 해야지만 안 좋은 그 검은 여인이 되는 거예요. 타락을 해야지. 타락 안 해요. 웬만하면 이 여자. 타락 안 하는데 타락하면은 검은 여인이 되니까 블랙 우먼이 되니까 그게 문제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 없어요. 근데 이 남자들도 타락하면 다 역방향 뜨면은 이게 뒤집어지면은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 백설공주하고 그 마녀 할머니 있었죠, 그죠? 노파. 네. 그 노파가 네. 이거 역방향. 이 여왕제 역방향이 노파예요. 그러니까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아요. 역방향이니까 안 좋죠. 백설공주가 누구예요? 이 여자예요, 이 여자. 이게 백설공주.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네. 젊은이로서는 얘가 좋은데 여자로서 나이 든 사람은 이게 좋죠. 그죠? 정방일 때 말하는 거예요. 정방향. 정방향은 다 좋은 거예요. 정방향은 다 좋은 거니까 2번 누구예요? 알고 싶네. 없어요? 저요. 아, 선생님 있어요. 이묘수 선생님. 네. 이 고려사제는 내조를 잘합니다. 그리고 서포트. 누군가 무슨 일을 하면은 굉장히 지원을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희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남들이 인정 안 해도 자기는 합니다. 그래서 숨은 조연인데 주연급 조연이에요. 조연인데도 주연급 조연. 이 여자가 없으면은 이게 잘 움직이지 않아. 아시죠? 그죠? 세상이. 그래서 2번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선천수하고 후천수를 다 더하면 고요서 뜹니다. 이게 뜹니다. 좋은 거예요. 내가 이건데 강사가 이건데 뭔 얘기예요, 그죠? 선천수 후천수 다 되는데 이거 여자고 맞아 창녀라 그러면 그게 되나? 그러면 안 되지. 아시겠죠, 그죠? 선생님 2번은 누구하고 잘 어울려요? 1번하고도 어울리고 1번. 1, 2번하고 어울리고 그리고 은둔자하고 열립니다. 저쪽 은둔자. 9번. 보이죠? 9번 여기. 그죠? 네. 이 남자도 조용하고 침착한 걸 좋아하고 이 여자도 침착하고 조용한 걸 좋아해요. 이 사람도 헌신하고 뭔가 사람들을 제도하고 이런 삶을 살아요. 근데 이 둘을 만나면 싸워. 2번하고 3번. 성격이 다르니까. 아시겠죠, 그죠? 자, 3번 손 들어보세요. 저 권미경요. 아, 검미경 선생. 예, 딱 나오죠. 이 검미경 선생은 이렇게 대포가 있고 한번 딱 이 일을 시작하면은 끝을 보려고 그러고 내가 남편이 아파도 내가 돈 벌어주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죠. 3번은. 맞아요?
그리고 이게 모르겠어요. 특징 알려줄게요. 3번은 미인이고 좀 이렇게 좀 깨끗해 보이려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남편이 바람을 펴도 어떻게 돼야 한다? 남편이 바람을 피면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 정상적인 상황은 대충 찍으면 다 맞히는데 남편이 바람 핀다. 이때 어떻게 대응하나 이거.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대응한다? 이 사람은 눈 감아준다. 봐준다. 눈 감아준다. 눈 감아. 눈 감아준다. 와. 맞아요. 모른 척 할 것 같아요. 모른 척 한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여사제는 정확하게 칼로 찍습니다. 찍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이게 수천수가 다 헤어진다. 더하면 이게 돼. 찍어요. 이거는 찍어서 아니다 그러면 너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눈 감아주는 걸 좋은 걸로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정확하게 지적을 해가지고 너 딴 사람하고 살아라 그래서 가는 게 좋을까? 어느 게 좋을까? 요즘 시대에서는 좀 패스천이에요. 아시죠? 뭐가 좋은지는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 달라요. 예, 그때 달라요. 자, 4번 손 들어보세요. 황제. 4번 접니다. 아, 됐죠, 선생님은. 어떤지 알겠죠? 네, 캐릭터가. 네. 명령을 내려야 돼, 명령. 자, 선생님 보세요. 4번이 좀 약간 무대뽀 기질이 있나요? 아니요. 무대뽀라 그러면 안 그런 되고요. 건 아니에요. 권위적이고, 보수적이고, 아, 권위적이에요? 명령을 보수적이고, 내리고, 보수적이고. 틀이 있다는 거예요. 틀. 아,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나쁘다고 보면 안 됩니다. 모든 캐릭터가 다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단점이 있고. 근데 단점만 얘기하다 보면 끝없어. 그죠? 그러면 이 사람도 뒤집어집니다. 열받아가지고 뒤집어져. 이거 선생님, 선생님 뒤집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화나는 거지. 이게 두 가지예요. 화내면 안 돼. 완전히 화내면 안 남편이 폭군으로 변하거나 폭군. 이게 황제가 네. 뒤집어지면 폭군. 그러니까 인정사정 안 보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뒤집어지면 무력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버려요. 그냥 깨갱 해버려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역방의 의미는 제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4번 캐릭터를 갖고 있는 누구나 화가 나면 폭군이 되거나 화가 나면 조용히 밖에 나가서 혼자 산책하다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그죠? 화가 나면 폭군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일반적이고 이게 지혜가 좀 넘쳐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생년월일만 봤잖아. 이름을 안 봤잖아. 이름 성명 그죠? 예. 그러니까 성명까지 넣어야 돼. 성명까지 봐야 돼. 나중에 성명을 하자고 다음 주에. 그죠? 그래서 이름을 했으니까 아니 생년월일을 했으니까 선천수를 한 거예요. 선천수. 후천수가 성명이거든요. 성명은 우리가 이름을 받은 거는 태어난 이후에 받잖아요. 그래서 후천수라 그래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받은 이름 갖고 분석해 보면은 또 이렇게 1부터 9까지가 나옵니다. 됐죠? 자, 네. 5번이신 분. 예, 저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게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 맛집 찾아다니고 또 인생을 즐기려고 그러고 또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틀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그러고 또 그리고 내가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맞나요? 네. 인생을 즐길 줄 아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단점은 너무 사람들한테 잘해주면서 나를 어떤 권위나 이런 걸 높여가려는 거. 그걸 좀 자제하는 게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뒤집어지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면은 이제 자기의 즐거움보다는 남한테 희생당하고 이게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못 발휘해. 교황답지가 못해. 교황은 맛집도 찾아다니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즐거움도 못 추구하고 맛집도 못 찾아다니고 그냥 허울 좋은 교황. 그러니까 좀 무력한 능력 없는 교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양석원 선생님인가 그랬죠? 그죠? 그게. 예. 네, 그리고 요거. 자, 6번. 박근하요. 박근하 선생님. 네, 가정적이고 천송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고 애 낳고 정리돼 있어요. 맞네. 여기 맞네. 예. 선생님들이 다 애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는 거야. 결혼 생활을 원하는 거야. 이 카드가 결혼을 못하면 이 숫자가 선천수가 결혼을 못하면 굉장히 괴로워하는 숫자예요. 결혼해야 돼. 그러니까 결혼할 때까지 엄청나게 고민했고 결혼하고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다행인 거예요. 선천수 6번. 됐죠, 가족이 평안한 게 최고죠. 가정이 평안한 게 최고입니다. 이 숫자는. 전화번호를 받는데 생년을 못 볼 수 있잖아. 전화번호를 받는데 전화번호도 또 6이 막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 여자한테 가정을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나요.
저는 휴대폰 번호도 66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있으면은 예, 66년생인데. 싸우더라도 가정을 건드리면 안 돼. 어머, 나도 휴대폰에 66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 선천수에 없으면은 어머. 그 특별수로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자동차 번호도 네. 집 번호도 그게 다 더블로 들어와요. 참 대단하다. 저 6, 네. 어머, 6인데 66이 있어요. 어머. 선생님 6번은 몇 번이랑 궁합이 좋아요? 6번은 이제 가정적이니까 여기서 황제나 여왕제 이런 아. 숫자하고 좋겠죠, 그죠? 가정적이니까. 예. 자, 7번. 김동선입니다. 김동현 선생인가요? 네. 저하고 똑같네. 저 7번이에요. 아까 2번이었는데. 이 전차는, 그거는 선천수, 후천수 다 합쳐서. 폰만. 네. 그러니까 선천수만. 음. 후천수가 제가 4 나와요. 아시죠, 그죠? 두 개 더하면 네. 1이니까 2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토탈수예요, 이게 인생수야. 아시죠, 그죠? 선천수가 7이에요. 이거 뭐예요? 항상 일해야 되고, 워크홀릭이고, 일만 하고, 일복이 많은 사람 계속 해야 되는데, 좋은 점은 뭐예요? 역술가 하면 잘한다. 왜 그래? 여기 별들이 있죠? 예. 김 선생님 잘 보세요. 이게 별이 있잖아요, 그죠? 이 별들이 다 역술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 여기 특징이에요. 1번이. 그래서 여기까지는 가정적이지만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어떤 힘이 있고 이게 지혜가 있는 좀 초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가요. 아시죠, 그죠? 자, 7번은 됐죠? 7번은 지혜가 네. 있고 약간 지성이 있고 그런 거예요. 신기도 있고. 자, 8번인 분. 이경영 저요. 홍련영 8번이요. 8번이 많구나. 8번은 남편이 화내도 다 인내로 받아주고, 남자가 술 먹고 막 이렇게 행패 부려도 또 인내로 받아주고 참고 잘 조언해주고 무서울 게 없는 분이에요. 8번은. 맞아요. 무서울 게 없어요. 남편이 아무리 해도 애야, 애. 애가 지금 떠들고 지금 난동 부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4번이 이 8번만 나면 이렇게 4번이 여기로 들어가 버립니다. 4번이 이 8번한테는 져줘요. 왜 그런지 알죠, 그죠? 황제가 사자 같은데 이 사자 같은 황제가 여기로 들어가 버리면 이 여인의 말을 잘 듣고 대화가 잘 돼요, 서로. 재밌어요. 4번하고 궁합이 잘 맞죠, 8번하고. 아시겠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저축도 잘하고 돈복도 있습니다. 돈복. 자, 8번은 돈복이 있다 그랬죠? 땄는다, 네. 저축한다, 그죠? 돈복이 있어요. 저축하고 그러면 잘 저축하고 그러네. 돈을 잘 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예. 8번은 누구하고 궁합이 잘 맞은가요? 몇 번하고? 4번 괜찮고, 4번하고. 3번도 괜찮고, 4번도 괜찮고. 3번, 4번? 이게 왜 가정적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정적이잖아요. 6번. 네. 6번도 괜찮겠죠, 이렇게. 그죠? 예. 자. 선생님. 예. 방금 친구가 다녀갔는데 지도 이거 배워보고 싶다고 지껏 가르쳐 주는데 1959 3월 29일 좀 해달라는데요. 다음 주부터. 1959 3월 29일. 다음 주부터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고 6번, 방금 3번. 김치 주고 갔는데. 2번이네요. 2번이네. 2번. 그러니까 2번. 그럼 뭐예요? 여사제. 2번은? 여사제. 그럼 여사제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분은 내성적이기 때문에 함부로 비밀을 다른 사람한테 옮기고 좀 뭔가 좀 음한 행동을 하면은 좀 싫어해요. 자신도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여왕제 그러니까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고 좀 공개적으로 막 얘기하는 이 여자를 싫어해요. 왜냐, 비밀이 없거든요, 여자는. 그러니까 비밀을 지켜주고 좀 내성적으로 얘기해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서로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 숫자는. 네네, 좀 신중한 편이에요. 네, 신중해요. 조용히 하고 차분하고 침착하고 비밀을 중시하고. 네. 그러니까 재밌다고. 입을 나불나불 거리는 애를 그걸 수다쟁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가량이. 이게 다 3번이에요. 그러니까 3번도 안 좋은 거야. 좋은 게 아니야. 근데 이제 2번 입장에서는 그런데 3번 입장에서는 얘가 너무 내성적이고 내심하고 소심하고 이러니까 아유 까다로운 여자, 아유 이런 여자 싫어 그러는 거지, 여기서는 또.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살려면 이런 여자가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 여왕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사제도 있어야죠. 그죠? 네. 저는 다 더하면 여사제예요. 그래서 전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야. 다른 사람한테 강의할 때나 문두저로 변하지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선생님도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여사제는 어떤 쪽이 적성이 맞아요? 명상가, 힐링, 간호사, 역술가.
상담사, 아, 보온자 뭐 이런 네. 거예요. 자, 네. 운전자이신 분, 자, 진도 빼야 되니까. 네. 자,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4번은 그러면은 뭐 어떤 걸 하면 좋은데요? 그것까지는 그건 나중에 내가 또 설명드릴게요. 더 자세하게. 네.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이 안 돼가지고 네. 9번 불러주세요. 누군가요? 없어요. 최건희 형님. 없어요, 9번이? 이경희 선생님 뭐 나와요? 전 8번. 8번? 어떻게 9번이 없어요, 한 명도? 9번은 뭔데요, 선생님? 9번은 점쟁이. 2 플러스 3인데 2가 네. 5번으로 취한되고 이 3번이 4로 취한돼요. 그래서 4 플러스 5. 이 황제하고 교황의 성격을 다 갖고 있는, 또는 여사제하고 여교황의, 이 황제의 여왕제의 성격을 다 갖고 있는, 이 네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운둔자입니다. 우와. 최고의 여성이고 최고의 남성이에요. 아주 고수인가요? 고수? 고수예요. 네, 고수예요. 그래서 아무도 운둔자가 없네, 없네요. 근데. 네. 아, 저도 아니에요. 저도 이거예요. 2번. 전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이따가 선생님 해보려고요. 불러봐. 지금. 네? 불러봐요. 지금 불러봐요, 선생님. 1969 11월 21일. 양력. 네, 양력이에요? 맞아요. 3번이에요. 네네. 3번. 3번이에요? 네. 3이네요. 3번이네. 3. 이렇게 9가 있어도, 이렇게 9가 2개씩 있어도 은둔자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3개가 있으면 거의 확실. 은둔자가 있어요. 그 성향이. 근데 최종으로 은둔자요?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 은둔자잖아요. 이게 은둔자. 9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수의 분해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할 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네. 은둔자는 없어도 네. 선생님들이 이 운둔자를 만들면 돼. 9를 막 핸드폰에 넣으면 돼. 원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9가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자기가 능력이 안 되면서 9만 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9를 넣어야지 의미가 있지. 자기는 거진데 계속 정승처럼 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왕초는 네. 될 수 있어도 정승은 못 된다. 왕초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숫자를 조정해야지 거지가 그러면 이렇게. 예. 핸드폰에 9가 2개 있으면 안 바꿔도 되나요? 지금은 바꾸지 마세요. 선생님들이 운이 안 좋을 때 기분이 진짜 이상하다 그러면, 열받는다 그러면 그때 바꾸세요. 9시 9분입니다. 네, 선생님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받아줄게요. 선생님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톡방에 올려주세요.